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호기심에서 그러한 그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오는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학생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을 해가지고 이러한 그 과학 실험 학습 활동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실험 학습 활동의 기구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알코올 램프입니다. 이 알코올 램프의 사고가 상당히 많죠. 자, 우선 이 알코올 램프를 사용하기 전에 알코올 램프의 높이가 가열 장치에 알맞은가, 그래서 알코올 램프의 불꽃이 올라오는 부분에 약간 그 기구에 닿을 수 있도록 그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너무 딱 붙어도 안 되고, 또 이게 불꽃하고 길이가 또 너무 멀게 되면 제대로 가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높이, 이런 것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제대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높이가 너무 높다든지 낮다든지 할 때 이걸 다시 이 알코올 램프를 갖다가 조절하면서 알코올 램프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교사나 조교는 그러한 높이를 적절하게 미리 조절을 해놓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램프에 너무 알코올을 갖다 꽉 채워도 안 되고요. 한 3분의 2 정도 충전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 조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지를 0.5에서 1cm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너무 이게 또 길게 되면 불꽃이 커진다든지 또 이런 것이 옆으로 쳐져 가지고 알코올이 또 새어 나올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알코올의 이러한 심지 조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충전을 하는데 보통 거기에 심지를 빼내고 거기에다가 병으로 해가지고 알코올을 갖다가 충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알코올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바닥에 흘러내려서 그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게 되면 거기까지 따라 붙게 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코올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충전 시에는 깔때기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알코올 충전을 하면서 램프 표면에 흘러내리는 알코올은 약솜이라든지 화장지로 깨끗이 제거를 해서 불이 붙지 않도록 해줘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에 불을 붙일 때는 지도교사나 실험 보조원이 반드시 점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학생들 시키지 말고 지도교사가 돌아다니면서 또는 실험 보조원이 돌아다니면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또 불을 끌 때는 입으로 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입으로 불어서는 잘 꺼지지도 않고, 또 이러한 것이 불꽃이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서 흘러내리는 알코올에 또 불이 붙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코올 램프에 뚜껑이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이용해서 살며시 옆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서 눕힌 다음에 이렇게 세우는 방법으로 소화를 시키고, 잠시 후에 바로 끄게 되면 그 알코올 뚜껑에 알코올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살짝 열었다가 다시 그 가스가 찰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열었다가 덮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알코올 램프를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기구를 갖다가 사용하는 이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유리기구는요, 우선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러한 금 간거나 이런 데에다가 약품이나 물을 채워가지고 알코올 램프 등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금 간 거는 그냥 깨져버립니다. 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절대로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시험관에 고무마개를 끼우거나 뺄 때, 이때는 고무마개에 물을 묻혀서 돌려 끼우거나 빼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을 묻히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 고무가 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리기구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빼기도 힘들고, 만약 그 안에 약품이 들었다면 이걸 갖다가 무리하게 빼면서 약품이 누출돼 가지고 피부에 닿는다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묻혀서 돌려서
빼오거나 끼운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이 묻어있는 시험관이나 비커 등은 물을 깨끗이 닦은 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비커나 이런데 밖에 여기에 묻어있게 되면 그걸 바로 가열시키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리기구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이 묻어 있으면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에 사용을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기구를 씻을 때는 알맞은 솔, 그러니까 이런 시험관이나 이런데 손가락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또 걸레 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한 솔을 사용을 하고, 또 이런 것을 닦을 때는 반드시 밑부분을 잡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같은 것이 겉표면에 묻으면 미끄럽기 때문에 깨질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손도 베게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거 세척을 할 때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관, 비커, 플라스틱에 물질을 넣고 가열할 때는 그 입구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끓어가지고 그 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폭발돼 가지고 입구로 분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열할 때 그 입구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약품에 대한 취급인데요. 자, 화학약품의 모든 용기는 약품의 명칭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품의 이름, 그 다음에 이 약품에 대한 위험성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에 오염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방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구입한 날짜, 합성 물질, 사용자의 이름 등이 포함되도록 해가지고 모든 용기에 약품의 명칭이라든지 이러한 내용 등이 거기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약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거는 내가 여기다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알 거야 라고 하고, 이런 라벨이 붙어있지 않는 이런 약품 용기는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사용한다는데 엉뚱한 약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설사 자기가 기억을 해낸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서 이걸 보면 이게 그 약품인지 아닌지 헷갈릴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품의 명칭이 없는 이런 용기의 약품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용기가 찌그러지거나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시에는 안전하게 규정에 맞도록 폐기 처분을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품에 대해서 맛을 본다든지 또 냄새를 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됩니다. 한두 번만의 호흡, 또 한두 번만에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수 있는 그런 약품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약품을 갖다가 소량을 옮길 때 피펫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그 피펫을 갖다가 입에다 빨고 이렇게 쭉 빨아들여서 그걸 하는데 잘못하면 너무 세게 빨아들여 가지고 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입으로 피펫을 갖다가 빨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약품이 냄새를 한번 꼭 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약품병이라고 한다면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냄새를 손으로 바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냄새를 맡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엎질러졌을 때는 바로 어떤 약품이든 간에 즉시 청결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걸레 등으로 해가지고 닦아내고, 그 약품이 묻은 물걸레는 많이 그 물로 헹궈가지고 그 다음에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열이 발생되는 실험기기에 대해서는 고열 또는 이와 비슷한 이런 경고분을 거기에다가 붙여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화학약품과 모든 화학약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된다. 네, 이런 점을 화학약품에 대해서 특히나 유의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를 꼭 해놔야 되겠고요. 또 유기용매,
유기용매라고 하면 뭐 알코올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등이